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의 주요 현안 사업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유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또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안병용 의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시장님. 네. 먼저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국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지엄한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주 못 보고 또 올해는 매년 있었던 동 업무 보고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저 시장이 바라건대 우리 시민 한 분 정말 건강하시고 일상에 평온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헬로 비전에서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직접 못 뵌 그만큼 성실하게 또 이렇게 이제 시민 여러분께 궁금하신 점을 편한 모습으로 알려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님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경기연구원 유치 관련 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산하 공공기관을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이전을 했고 이번 또 3차에 걸쳐서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의정부시는 2번의 이전 때 한 기관을 유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연구원을 꼭 유치하겠다 이제 목표를 세우셨는데 왜 경기연구원입니까? 다른 7개에 준하는 공공기관은 있는데 연구기관으로서의 이제 의미 있는 7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경기연구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이 수원에 있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수부도시로서 지사님의 싱크탱크로서 이제 수원에 이제 여러 가지 수원의 대학과 중요한 관공서에 있는 게 좋은데 차선책으로 경기 북부에 온다면은 경기연구원 자체도 이청, 교육청, 경찰청이 있는 또 대학이 가장 많은 의정부에 있는 게 좋겠고 또 그 7개 중에서 어쨌든 박사님이 200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굉장히 인적 자원의 가치로 보거나 뭐로 보나 좋고 또 경기원 연구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터였던 이제 캠프 카일이라는 우리가 정말 이제 아끼고 아꼈던 법원 검찰청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제2경찰청이 있고 적십자가 있고 행정타운이 완성된 법원 검찰청을 이제 맞이하기로 했던 그 자리니까 땅으로 위치로 봐서는 불만이 없을 거고 또 그런 경기 북부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균형 입장이라면 의정부가 적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연구원의 어떤 경기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상징성에 훨씬 더 가치를 두시는 거군요. 네네. 6월 달에 이제 2차 PT가 있고 해서 최종 이전 지역이 선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내지는 북부를 발전하려고 그러면 대학과 모든 행정기관과 호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정부가 이제 적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치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본 시장 또 도시여야 되는데 계속 제가 시장을 3번 하면서 이제 공약을 했고 지사님 공약에도 그걸 들어가게 했고 남경필 지사님 그전에는 이제 경기연구원이 없었어요. 북부에.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남경필 지사님 시절에 북부 분원이 지금 의정부에 있고 그런 연속성으로 봐도
꼭 의정부에 이제 유치를 해야 되고, 예. 이제 뭐 앞에도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정성과 네. 적극성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의정부를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유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이 경기연구원이 의정부에 들어왔을 때 어떤 피부로 느끼는 어떤 체감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모든 기관이 이제 직접 이런 행정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좀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예. 않는데 경기연구원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 일종의 이제 싱크탱크 내기는 이제 설계도를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발전하려면 발전에 대한 대안을 누군가 연구를 해야 돼요. 네. 한 사람의 뭐 지혜로움이나 뭐 순간적인 발상도 중요하지만 예. 수많은 타당성과 기초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지사님이 7개 중에 경기연구원을 북부로 이렇게 이전하려고 했다면 의도가 그렇든 안 했든 정말 잘 된 거다. 네. 왜 그러냐면 박사님들이 그거를 경기도가 31개 있고 예. 21개가 남부 쪽에 있어요. 예. 그 북부는 10개 있는데 북부를 여기 오면 뭐 1시간, 가면 1시간 예.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예. 뭐 간접적으로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북부 하나 연구해 보라 그러면 가슴이 덜컹한다는 거예요. 한 번 오는데도 한나절 다 걸리는데 이게 네. 막 연구를 회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과물을 보면 한 8, 90%가 남부 주제고 연구하지 않은 어떤 주제로 어떤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어떻게 보면 도지사도 아까 이제 특별히 희생한 지역에 특별히 보상한다. 그거 다 뭐 말씀은 따뜻한데 허언일 수가 있었어요.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뭘로 어떻게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기관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북부를 더 많이 가까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예. 북부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 북부 전체를 위한 어떤 이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라과디아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옛 의정부 미군기지 이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라과디아 체육공원이 이게 조성이 돼 있고 이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업인가요? 의정부 역 있는 데서 경찰서에서 시청 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쪽이 아주 이렇게 이제 평화로 좌측길로 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땅인데 그 전체 부지가 이제 미군 부대 이런 정비 주로 자동차 정비를 하는 이제 미군 부대의 터였어요. 제일 먼저 이제 막혀 있던 맹지처럼 돼 있는 경전철과 이제 6차선 도로로 만들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미군 부대였으니까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일부 부지가 단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 도로 원래는 한 통이었는데 도로를 만들고 이쪽과 저쪽이 남았는데 도로를 만들어도 이제 시장님이 국방부로부터 그걸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 보조는 받지만 그러니까 이제 도로는 급하고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이제 공원을 만들겠다. 공원 만들면은 70%는 또 땅값을 국가가 보존해 주죠. 이제 비전사업단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제 공원은 두 쪽인데 둘 다 임시공원이고 한 20억 들여서 임시 뭐 운동시설이나 돼 있고 이제 나무나 조금 심어놨으니 이 공원을 저쪽에 물고 옮기고, 사이트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를 아파트도 짓고 또 아파트를 짓는 대가로 이름하여 이제 그 기부 체납을 한 1,000억 가까이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뭐 1,000억이 큰지 작은지 몰라도 시에서 행정으로 1,000억이 들어오는 부가가치 있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지면 주민세 뭐 재산세 받으니 야 그게 지금 공원인데 그 공원을 아파트 질 수 있게 아무리 우리가 이제 기부 체납을 받더라도 행안부에서 이제 그걸 잘 바꿔주겠냐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있었고 잘 안 바꿔줘요. 미군 부대는 이제 종합발전계획으로 예. 한번 탁 정하면은 뭐 그 이유를 번복하고 치유하기 전에 안 바꿔주는데 이게 아까 말씀처럼 64년 동안 미군 부대 땅인데 돈 없어서 얼떨결에 뭐 당장 뭘 못하니 공원 그래놨으니 공원은 저쪽으로 옮길 테니 그 업자 보고 이 공원값 저거 값 아직 이제 사지도 못했었어요. 다 사서 일부는 아파트 짓고 일부는 거기 의정부 이동이에요. 계속 제가 그 전 우리 선배 시장님 또 현 시장이 제가 10년째 하는데 의정부 이동 져준다고 거기 이제 의료원 그 옆에가 이제 의정부 이동에 길은 잘라나고 뭐 반쪽아리고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새도 돈이 없어가지고 한 300억 들어가는데 동사무소로 못 지는 거예요. 그 미군 부대 저 땅에다가 돈 있으면 져줄게. 그리고 저도 10년, 선배 시장님은 뭐 20년.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이 아파트 사업자 보고 거기다가 동사무소 하나 져라.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스포츠몰이다. 수영장 딸린. 스포츠몰도 한 300억짜리 줘라. 좋습니다. 그게 합쳐가지고 이제 한 500억 되는 거예요. 500억도 아파트 짓는 대신에 기부채나 봐.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짓는 대신에 아파트 저거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것도 한 400억 들어가는데 400억 들여서 저거 공원으로 조성해. 좋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은 거죠. 그 다 하고 그 대신 자기는 그 땅에다 이제 아파트 짓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민세, 재산세는 나중에 결과적인 세고 또 이제 주민도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혹시 사업을 하면서 추가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정산해서 공인회계사 투입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 남으면 그 60억은 네가 가져가고 사업자 가져가고 40억 내놔.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미군 부대 공원 자리에다 그런 꾀를 낸 거죠. 부대가 있었던 그 일대가 지금 앞으로 몇 년 정도면 확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제가 볼 때는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네, 이거 뭐 지금 사업 이제 다시 이제 지구 단위 계획까지 다 승인 나서 아마 이제 그것도 가설계는 돼 있습니다는 세부 설계를 해서 공원이니 체육관이니 뭐 아파트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 이후면 정말 이 일대가 정말 깜짝 놀랄만하게 아마 의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가 고산동 못지않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뭐 국민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지금 이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정부에서는 이제 역전 근린공원 부지에 센터를 마련하셔서 이제 접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접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뭐 의료 종사자 또는 이제 요양원, 그다음에 이제 75세 이상,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0세에서 65세, 또 60세에서 이제 뭐 일반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본인이 맞겠다고 해당되는 기간에 이제 접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대상자는 이제 그런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는 한 3만 한 5천 명인데 한 50% 해당되는 16,000명이 이미 접종을 했습니다. 시에서요? 네네. 시장님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후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에피소드가 사실은 제가 의학적인 건 모르겠어요. 또 사람마다 이제 틀리니까 안전하다 뭐다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젊은 분은 막 통증도 있고 근육통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무 증상이 없대는데 많이 억울하게 아무 증상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따꼼 뭐 이런 거. 그 정도 그냥 주사 맞을 때. 따꼼한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러고 이게 샤워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그 다음 날 아무 일이 없어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가 그래서 정말 조금 운동해도 문제가 없나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치고 뜨거운 물까지 하고 그래도 뭐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그 후에는 75세 이제 화이자를 지금 맞춰드리고 있고
또 의료 종사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0명을 예. 맞췄는데 단 한 분도 입원하거나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확률과 걱정이 뭐 있는 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각자의 건강과 또 대한민국 전체의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책이니까 또 국가 정책이니까 적극적으로 안심하고 좀 맞아주세요. 네.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 받아서 이상 반응이 있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굉장히 좀 이것도 이례적인 기록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막고 이제 이상 반응이 있다고 여러 군데서 호소하고 예. 또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뭐 아니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말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맞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죠. 않을까. 네, 백신 맞기엔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다음으로 오늘 아마 뭐 대담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님이 민주당의 탈당계를 내셨습니다. 생각의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뭘 차기 선출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의지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는데 질문 주신 대로 5월 4일 날이죠. 5월 4일 날 이제 민주당 당적을 이렇게 이제 탈당계를 냈고 이렇게 도당에서는 접수가 됐는데요. 먼저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당에서 저를 3번씩이나 공천 주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 당에 이제 또 시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송구스럽고 마음도 좀 허전하면서도 민망하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 또 시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이제 헌법에 또 법에 교육의 이제 이 정치적 중립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당적을 1년 이내에 갖지 않은 자만이 자격을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의정부 시장 나가세요 이렇게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3번밖에 이제 이렇게 탁 문이 닫혀서 물어볼 필요도 없듯이 만약에 이제 5월 10일 뭐까지 탈당을 안 했다면 뭐 교육감 나가요 이렇게 되물을 필요가 없는 법적인 상황이 돼서 그 법적인 가능성의 문만 살짝 열어놨고 그러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탈당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가깝게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님 또 중요한 고문님 또 도당위원장님 뭐 또 현역 지금 국회의원님 이렇게 또 뭐 몇 분 더 중요한 분들하고 직접 찾아뵙고 다 상의 드리고 이제 양해를 구해놓고 그 가능성만 법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시장님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가신다. 교육감에 이제 출마를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첫째는 법적으로 이제 이 시장으로서의 이제 3선 내리 3선에 대한 이제 출구가 막혀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소원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뭐 고맙죠. 이 큰 시에 또 중요한 시에 내리 3선에 이제 시장이 됐는데 또 뭘 이렇게 플러스 알파 뭘 자꾸 더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스스로 뭐 영광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적 사회적 자산 아닌가. 하여튼 운명적으로 큰 시에 이제 시장을 3번 또 지휘한 행정 경험이 있고 살짝 이제 과거 경험은 10년을 시장을 했는데 그 외에 한 2배 21년 동안 이렇게 정교수 대학 현장에서 있었고 그 전에는 아예 그냥 대학의 이제 교육 행정의 사무직으로 그래서 평생 한 30년 이상을
이 교육에 있는데 결과는 이제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서 교육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행정 직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교수를 했거나 이제 교육에 이런 교원 경력이 있는 자만이 교육감이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 큰 시에 시장 경력을 또 3번 한 사람이 그렇게 많나.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하나의 자산일 수도 있다. 예.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고 열려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봉사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을 예. 열어두고 계시다. 예, 예.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요. 예. 교육이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정말 직접적으로 받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받고 있고 네, 언제 네. 끝날지 모르고요. 네, 네. 어떤 그 점수를 놓고 봐도 학습 격차가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가 되기 전부터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AI 교육, 네. 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애들에게 핸드폰을 왜 뺐냐라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왜 못 가져오게 했냐라는 거예요. 가져오게 하고 없으면 사줘야 된다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터지고 이랬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께서는 50분 동안 애들이 개별적으로 능력이 다른 애들이 꽉 차가지고 한 7단계 수준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중간쯤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으니까. 네. 앞에 애들은 1, 2, 3등급 애들은 쉬워서 다 하니까 학원에서 배우고 뭐 스스로 해서 잡니다. 자는 게 편하니까. 5, 6, 7등급은 또 이렇게 몰라서 자고. 놀랍게도 3분의 2가 자는 건데 외면하고 아무도 치유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수업했다 그러고. 못한 거는 나는 강의했는데 너는 못 따라왔으니까 할 수 없고 이게 교육 현실이라 그러고 자꾸 뭐 좋은 것도 하죠. 뭐 자율교육도 있고 뭐 취미 활동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학력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게 보충 안 되고 학교는 학교고 기업은 기업이고 뭐 생산 활동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질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애들의 교육 질적 향상을 올리는 구체적인 대안,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교육, AI 교육, 태블릿 PC 교육으로 교육의 현장을 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뭐 대학생이 되고 뭐고 결국은 이제 국가의 미래도 없고 경쟁력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저 코로나 상황에서 영국, 미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 교육의 내용이 지금에 있었던 모든 형태, 형식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초, 중, 고등학교의 결정은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도 하지만 교육감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거 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에 대한 어떤 현명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꾸려나가시는지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안병영 의정부 시장님과 함께 최근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 살기 좋은 행복한 의정부시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